양치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충치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는 채널 유닛닥터 남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주제인데요.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통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양치를 자주 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게 왜 생기는지 저도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치과 전문의 문경모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충치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충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충치의 원인은 치아 표면에 그 세균이 군집을 이뤄서 세균막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아까 말씀하신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간식들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받아서 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산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서 녹여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치아에 충치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이 만든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으면서 생기는 게 충치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하루에 3번씩 양치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충치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예전에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원장했던 게 333이란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는 이제 간식이란 게 별로 없었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절이었고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이상 치아를 닦아야 되는데 그 3분 이상 입술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치의 횟수보다는 양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군요. 그럼 충치는 결국 세균이 만든 환경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환경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구강 내 산화, 그러니까 pH 농도가 5.5 정도 이하로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그렇게 산화가 되면은 치아가 사실은 뼈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수산화 인해석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녹아내려서 부식이 돼서 뼈로 비교하자면 칼슘 같은 게 빠져나와서 치아가 약하게 되고 부식이 되고 그리고 충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산 때문에 뼈가 점점 녹아져서 뼈하고 치아로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산성 환경은 단 것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근데 평소에 단 것을 거의 입에 대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세균이란 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런 영양분을 받아서 그걸 에너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락틱 애시드랑 같은 산에 의해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산성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 자주 먹는 만큼 얼마나 양치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 원장님, 제가 예전에는 그 뮤탄스 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충치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균 외에도 다른 균에 의해서도 충치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맞는 걸까요? 그 50년대는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왔다가 점차 이제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70년대는 S 뮤탄스라는 균에 의해서 충치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뮤탄스 균뿐만 아니라 다른 균에 의해서 충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은 군집체를 이뤄서 서로 유전자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이제 시너지 작용도 하고 보호 작용도 해서 충치가 더 잘 생기는 그런 단체로 자기들을 군집체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속에서 세균들이 이제 한두 가지 세균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저희가 학부에서 배울 때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는 5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배웠었는데 현재는 700여 종 이상이 발견돼서 앞으로 또 학문이 발전되면 또 어떻게 숫자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마리수로 얘기한다면 그게 한 1억 마리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부분 정말 잘 이해가 됐는데요. 입속에는 700여 종의 나쁜 세균이 있다고 했는데 그 700여 종의 세균을 저희가 이제 모두 다 나쁜 세균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위에서 유산균이 좋은 역할을 하듯이 입안에서도 이제 상주균이라는 게 있어서 1차 균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에 연결된 균이 생기고 또 2차 군집균이 생기면서 그 균들이 안 좋은 역할을 해서 이제 충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균, 나쁜 세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익한 세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무익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세균들은 입안의 환경에 어떻게 얘기하면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외부 세균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예전부터 불소 치약이 충치 예방에 좋다는 말이 거의 이제 일반 분들에게 상식처럼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예. 불소의 농도가 현재 1000ppm 이하일 때는 저 농도로 우리 치아의 수산화인해석을 불화인해석으로 교환해서 산성에 대해서 저항성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0ppm 이상일 경우에는 불화칼슘으로 만들어서 포스포에트 그런 치아나 뼈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치아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시 만들어서 재강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소가 산을 좀 희석하는 역할도 하고 치아 표면을 좀 약간 단단하게 하는 역할 예, 그렇죠. 같이 하는 거군요. 그러면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면은 나쁜 세균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할까요? 불소가 물론 좋은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많은 향균 물질을 포함한 기능성 치약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잘 아는 자이레톨 껌 같은 경우에 자이레톨 같은 경우에도 치아 우식증에 향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불소 치약 아니더라도 치약을 사용해서 일솔질하는 좋은 습관을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께서 특히 충치에 더 취약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령에 따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허약해지고 그리고 이솔질을 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대다수가 노인분들이 많은 양의 약들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 중에서 이를테면 치매, 타액의 분비를 막는 그런 약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치가 더 잘 생기기도 하고요. 일단은 위생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환들 대표적인 게 면역질환, 학문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란 대표적인 증후군인데 이런 증후군들은 침샘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염물이 있는 자가 면역질환의 환자들도 타액의 분비가 안 돼서 치아 우식증 발생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치아 구조와 다르게 혹자는 이제 치아가 약하다고 하는데 치아가 약한 게 아니라 해부학적 그리고 조직학적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산부식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 충치 원인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물론 그렇죠. 환경 요인도 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는 갑상선 암이 한국 사람한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구강정 언저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범위한 치아 우식증이 또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침이 저희 치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가 가장 최선의 그 예방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균들이 군질을 잃어서 서로 강화가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 우리가 보통 양치하는 미스테린 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정액들을 양치할 때도 그 세균들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 보호 방어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세척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솔질하는 방법이고 또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양치를 할 때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그리고 치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용 방법들에 대한 순서도 따로 있어야 될까요?
뭐 특별히 그런 순서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치실을 먼저 쓰고 입솔질을 해서 좀 치아면을 이제 다듬은 다음에 세정시키고 그 다음에 구강 가글액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가글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살균하는 효과를 있는 액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강 상주균을 밸런스를 어긋나게 해서 좋지 않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와 그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한 지금 상황인 거죠. 저도 이제 검진 받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충치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속의 환경의 균형이 세균에 무너져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입안은 소화기관의 시작이자 호흡기관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명한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꼭 입안을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한번 수분을 흡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건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작은 구강 청결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상태는 모두 다를 수 있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닛닥터의 남간이었습니다.